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대치도곡 삼성동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예. 저는 한국개발연구원 KDR을 매우 사랑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거는 그 시간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요. 그뒤에 그게 한 게 바탕이 되어 전문성이 인정이 돼서 이제 통계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삼남일녀 중 삼남으로 태어나서 좀 편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이 덜했다는 거죠. 운동 종목들은 다 재능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축구부, 야구부, 배구부, 육상부 이렇게 했었는데 다 했습니다. 시합 있을 때마다 다 불려가서. 싫고 좋음이 좀 분명한 편이어서 친구들과 싸우고 해서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쌈박질이나 하고 운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관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말로도 제가 표현을 드린 겁니다. 통계청에 있을 때 이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한번 계획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청을 하고 또 의견이 틀리면은 조근조근한 말투로 설득과 설명을 잘해준다 해서 저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한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 좋은 말이어가지고 저희 키워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팩터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일이 제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통계청장으로 가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그 통계를 다른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정책이 잘못된 거를 통계가 틀렸고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변명 같은 거를 해서 그 점을 계속 지적하다가 제가 이 국회까지 온 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한 게 이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보고 그 한겨레 신문에 있는 기자가 붙어준 게 야당으로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팩트 체커라는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그것도 제가 아마 듣기 좋아서 아마 또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 정당한테 유리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이 한국의 선거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분석한 거여가지고 다르게 분석을 하면은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별 선거의 부정선거 여부나 관리소홀 문제는 별도로 검증되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없이 모든 국민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이라고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면은 굉장히 많은 특권이 있다고들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이 없던데요. 힘이라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위해서 사실은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장 하고 나서 이 정부 정책을 좀 비난을 많이 했죠. 특히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추어식으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3년 전에 이 정부가 했을 때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고 수준도 작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걸 한다 그래서 야, 나는 진보 정부가 와서 참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싫어요. 세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로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일부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직이라 해가지고 일부 근로자만 포함하는 식으로 이 정부 내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망 중입니다. 그래서 대중인기적으로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한다는 거는 당장의 표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후세대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 알면서도 하지도 않고 또 해야 할 순간에 그거를 회피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지키지 못할 그런 빈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후세대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이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기본 단위 출발이 이제 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된 본성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필요한 곳에 싸고 좋은 주택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서울시에서는 한 10년 동안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일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정부가 계가에 청년층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임대주택이나 무상주택을 지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좀 계층 갈등적, 부자 징벌적 부동산 조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임대료를 올리면 곤란하니까 뭐 2.5%나 5%로 제한했듯이 세금을 올리는 것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종부세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20%, 40%, 뭐 35%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동안 한 2배 정도를 올렸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징벌적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것도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나 6% 정도, 그리고 5년 내 20%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동산 조세 정책을 계층 갈등적, 부자 징벌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예측 가능하고 부담 가능하게 해야 조화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요? 4년간 유경준 정말 수고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의정생활 잘 끝내서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건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어 자랑스럽구나, 유경준.